대륙 이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판게아라고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자,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이 있죠. 그 땅을 이제 대륙으로 본다면 이 대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만 이야기하지 않고 뭐 바다 속에 있는 땅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지각을 말하는데 이 지각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대륙 이동설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뭔가 땅이 움직이게끔 하는 뭔가 힘이 있겠지. 그렇죠? 그 힘이 뭐냐면 한번 보자. 우리 지구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피자 모양으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피자 모양으로 잘랐고요. 그래서 윤지가 집에서 공부할 때 엄마가 윤지도 공부 열심히 하네. 피자 시켜줄까? 무슨 피자 시켜줄까? 라고 하는 윤지가 그랬죠. 어깨 쭉 피자 이렇게 시켜달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피자 모양 잘랐는데 지금 이렇게 피자 모양 자르게 되면 가장 안쪽에가 있고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여기에 지각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땅속에 떠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전에 배웠듯이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을 우리 바로 뭐라고 그러지? 내핵이라고 그러죠. 고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야. 외핵이 되는데 이 외핵은 아주 특이한 뭐야? 액체 상태로 존재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구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멘틀이 있겠죠. 멘틀인데 이 멘틀은 고체긴 고체인데 어때?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 흘러다녀요. 그래서 얘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고체인데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펜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걸 이제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얘가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워진 멘틀이 위로 올라갔다가 식어서 내려오고요. 뜨거웠던 멘틀이 올라갔다가 식어서 내려온단 말이야. 그럼 얘가 뜨거워진, 가벼워진,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진 멘틀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얘가 뜨거워진 이유가 뭐냐? 뜨거워진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요 안에 지구가 만들어질 때 지구 속으로 끼워져 들어왔던 방사성 물질들이 있어요. 방사성 물질이 뭐예요? 라고 만약 질문하면 설명할 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방사능 물질이야.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쉽게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그래서 여기 안에 지구가 만들어질 때 이 자연적으로 생긴 핵폭탄이 많이 있어. 그래서 지구 내부에서 핵폭탄이 막 펑펑펑 막 터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마무시한 여론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물질을 방사성 원소라고 불러요. 방사성 원소가 있는데 이 방사성 원소가 부서져 버려요. 그걸 붕괴라고 불러요. 핵 분열이 일어나요. 핵 붕괴가 일어나. 핵 붕괴가 일어나게 되면 질량 전에 설명했듯이 질량 결순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야. 그 에너지에서 뜨거워져서 얘가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갔다가 다시 식어서 내려와요. 이것이 바로 대류 현상이야. 그러면 이게 방사성 원소가 붕괴됨에 따라서 멘틀이 되게 되는데 이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해요. 지구 내부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 99.8%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야. 근데 아주 적은 양이지만 그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이렇게 멘틀이 대류하고 이 멘틀이 대류함에 따라서 여기 있는 판이 힘을 받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힘을 받게 되니까 멘틀이 위에서 힘을 받게 되니까 움직이게 되겠지. 이것이 바로 뭐야? 대륙 이동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대륙 이동설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엔 대륙 이동설이라고 불렀고 요즘엔 뭐라고 하냐면 판의 이동이라고 해요. 판의 이동인데 대륙하고 판은 좀 달라요. 그럼 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요걸 좀 확대해 봅시다. 요걸 확대하면 이렇게 우리가 전에 배웠듯이 대륙판이 있고 해양판이 있어요. 저번에 다 배웠던 거죠. 요 두꺼운 것이 바로 뭐야? 대륙이 되겠죠. 그렇죠? 대륙 지각이 되는 거고 이거 대륙 지각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해양 지각이 되는 거야. 마치 처음 배우는 것처럼 말똥말똥하게 쳐다보시는데 이거 처음 배우는 거 아닙니다. 정신을 배웠습니다. 정신을 배웠죠? 그럴 거예요. 누구세요? 처음 배우는 겁니까? 그 저번에 선배했던 것 같은데? 거기 대부분 학생들이 성균스럽게 거의 좀 쳐다보고 있는데 예. 자 보십시오. 저 성균스럽게 보는 거 저거. 자 보자. 자 이걸 좀 차근차근 설명할게. 자 대륙지각이 있고 해양지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륙지각은 뭘로 되어 있냐면 얘는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요.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해양지각은 현무암이라고 하는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화강암은 좀 두껍고요. 상대적으로 두껍고요. 얘는 좀 얇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각이야. 지각인데 밀도를 보게 되면 얘는 밀도가 좀 작아요. 가벼우고 얘는 밀도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이게 바로 지각이야. 지각인데 이 아래쪽에는 뭐가 들어있지? 이 아래쪽에는 이 지각이 있고 지각 안쪽이고
멘트. 멘틀이 있지, 그치? 근데 멘틀인데 멘틀 유동성 갖는 고체야. 근데 위로 올라오게 되면 얘가 뜨거워진 상태야, 식은 상태야. 식죠. 식으니까 그 식은 멘트의 일부가 여기 지각에 약간 묻어 있어요. 이렇게 묻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멘트 상단부인데 이렇게 멘트 상단부와 지각을 합해서 요 두 개를 합해서 이렇게 요거의 두 개를 합해서 요걸 바로 뭐라 불러? 판이라고. 판. 그러니까 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하고 그다음에 멘트의 일부, 멘트의 상부를 합해서 바로 뭐라 불러? 판이라고 그러고 이 판이 둥둥둥 떠다니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이걸 바로 뭐라 불러? 판의 이동 또는 대륙 이동소리라고 불러요. 오케이,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베게너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야기했어요. 베게너라는 사람이 판계와 이론을 만드는데 판계가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지구가 있는데 아주 먼 옛날에, 그러니까 정확한 시기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만 고생대 말기쯤에 모든 대륙들이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땅덩어리가 있는데 이 땅덩어리가 다 합쳐진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커다란 땅덩어리 상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땅덩어리가 붙어 있고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말로 초대륙이라고 불렀어요. 영어로 말하면 이거를 판계라고 해요. 판계. 그래서 아주 먼 옛날에는 커다란 땅덩어리였는데 이것이 이렇게 각자 방향으로 찢어진 거야. 이렇게 판계가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대륙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되니까 늑 하면서 이렇게 찢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찢어져서 지금의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같은 대륙이 만들어졌다라는 이론이 바로 여기 책에서 나와 있는 대륙 이동설이야. 오케이? 이해됐죠? 그러면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바로 대륙 이동설인데 그럼 이렇게 대륙이 이렇게 이동했다고 했는데 어떤 힘으로 이동한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베게너는 그건 난 모르겠고 아무튼 이동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야? 그 움직이려면 힘이 있다는데 그 힘이 뭐야? 베게너는 그걸 설명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륙 이동하는 것은 알았는데 어떤 힘에 의해서 대륙 이동했냐는 설명할 수 없었어. 후대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한 결과 이 대륙 이동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뭐다?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이 대륙이 쪼개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지만 그 당시 베게너는 이걸 설명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처음 와서 베게너가 이렇게 대륙이 쪼개진 걸 설명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좋아, 그러면 이 힘의 원인은 네가 설명 못해. 근데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때 베게너가 진짜 나 증거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증거를 하기 전에 이렇게 판계가 분리가 돼요. 이렇게 찢어지게 되는데 이 판계를 만든 시기가 언제냐면 이때가 고생대 말기입니다. 고생대 말기고요. 이렇게 대륙이 합쳐졌을 때 지구상에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처음부터 합쳐진 게 아니야. 처음에는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다시 모인 거야. 모여서 판계를 만들었어. 그 다음에 찢어진 거야. 그러면 원래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였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구 대멸종이 벌어져요. 지구 대멸종이 벌어지는데 이 지구 대멸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 존재하는 많은 생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는 거야. 왜 죽냐면 이때 고생대 때는 거의 대부분의 생물들이 육지에 살았을까 바다에 살았을까? 바다에 살았어요. 바다에 살았고 주로 어디 살았냐면 요 해변, 그러니까 대륙이 있으면 요 근처 해안가 쪽에서 존재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이 찢어져 있을 때에 비해서 이렇게 대륙이 이렇게 찢어져 있을 때에 비해서 찢어지게 되면 해안가가 이렇게 주변에 해안가가 존재하고 여기에 해양 생물들이 많이 존재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합쳐졌어요. 이렇게 한 개를 만들면서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해안가의 면적이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감소했지. 표면적이 감소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지구 대멸종이 벌어졌는데 생물 대멸종이 벌어졌는데 이 대멸종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해안가가 축소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요거 된 것은 해변, 해안가가 축소됐기 때문에 지구 대멸종이 벌어진다.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 우리 지구상에 5번의 대면중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얘는 3번째 대면중이고요. 그 모든 대면중 중에서 가장 폭발적인 대면중이 바로 이때 일어났고요. 이건 이제 책에 없는 내용을 제가 추가로 설명드린 거고요.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요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륙을 만들었고요. 이 초대륙이 움직여서 지금 현재 대륙을 각각 만들었는데 그 베그너가 그 당시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움직이는 힘의 원천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멘틀 대류현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 거야.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돼 있다가 이런 대륙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찢어졌냐? 맞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찢어졌다. 이렇게 흩어졌다. 그러면 그 증거를 한번 대보자. 자, 우리 책에 한번 보자. 증거 한번 보자. 증거. 자,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 증거 한번 보자. 첫 번째, 해안선의 모양이야. 자, 보자. 이렇게 대륙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렇게 찢어진 거야. 그럼 이걸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 딱 맞아 떨어지겠지, 그렇지? 딱 맞아 떨어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다 찢어졌어. 그럼 맞춰보면 딱 아가 딱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맞춰봤어. 그래서 해안선의 모양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그림이 지금 책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아메리카 대륙하고 아프리카 모양을 보니까 어때? 딱 들어맞는 거죠. 자, 두 번째, 빙하의 흔적이 있습니다. 빙하의 흔적. 그래서 빙하가 이동하면서 주변에 흔적을 남게 되는데 남극 대륙 주변의 대륙을 하나로 보면 여러 대륙에 남아있는 빙하의 흔적이 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만약 빙하인데 빙하가 이렇게 흘러갔다 진짜 빙하가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럼 이것이 찢어진 후에도 여기에 이렇게 빙하가 흘러간 흔적이 이렇게 있겠지, 그렇지? 이거를 맞춰보면 딱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땅이 한 덩어리로 있었다라는 사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맥의 분포, 화석의 분포, 이거 4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의 증거, 이 4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페이지 107페이지 봅니다. 107페이지 보면 한계가 있고요. 한계와 그 다음에 대륙 이동에서 현재 모두 갖췄다라는 내용인데 역시 그냥 그림으로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밑에 4번째 대륙 이동설의 의의와 한계가 있는데 요건 지금 읽어봅니다. 자, 읽어보시고요. 자, 다 읽어보셨죠? 다 읽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페이지 108페이지 봅니다. 108페이지. 자, 180 지각변동 한번 보죠. 지각변동. 자, 지각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변동이 왜 생깁니까? 우리 멘틀 위쪽에 떠있는 판이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판의 이동 때문이고요. 그러면 이 판이 이동하는데 이 판이 이동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야? 무슨 에너지? 무슨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판이 이동하고 그 결과 지각 변동이 벌어지는 거야. 이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 건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지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화산이 있어요. 지진과 화산이 있는데 이 지진과 화산을 우리 지각 변동이라고 부르고요. 이 지진과 화산이 많이 터지는 곳을 바로 다른 말 뭐라고 하냐면 지각 변동대 또는 조산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각 변동대에서 지진과 화산이 많이 터지게 되는데 요 지진과 화산이 많이 터지는 요 지각 변동은 어디서 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냐면 이건 판의 경계에 있어요. 판과 판의 사이.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여기 여러 가지 땅덩이 있는데 여기와 여기 사이 경계 있죠? 이런 경계에서 많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판과 판의 경계를 바로 지각 변동이라고 해요. 근데 이 지각 변동 판의 경계를 보여준다. 근데 한번 보자. 판이 이렇게 있어요. 이 판이 벌일 수 있는 일은 2가지 있어요. 판이 찢어지거나 판이 만나거나 충돌하거나 2가지란 말이야. 그치? 왜? 여기 땅속에서 멘틀이 대류해요. 자, 멘틀이 대류한다 진짜. 자, 멘틀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여기도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진짜. 이렇게 가져간다면 이쪽에는 판이 이렇게 있어요. 판이 뭔지 좀 전에 설명했죠? 자, 판이 이렇게 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대립들이 이렇게 떠 있어요. 이렇게 떠 있습니다. 떠 있는데 멘틀이 이렇게 데려가게 되면
얘네들 사이에서 여기 경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먼저 이쪽 한번 보자. 이쪽은 멘틀이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이쪽에서 받는 힘은 이렇게 힘을 받겠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될까? 얘가 이렇게 이동하고 얘는 어떻게 이동할까?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 뭐야? 판이 벌어지고 있지. 여기서는 판이 충돌하고 있지. 그 힘을 받는 방향이 두 가지인데 좀 새로운 단어 한번 생각해요. 하나는 횡압력이라는 힘이 있고요. 횡압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고 하나는 횡압력이라는 힘이 있고 하나는 인장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요. 인장력. 그러니까 횡압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쪽에서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야. 인장력은 뭘까? 양쪽에서 당기는 거야. 당기는 것을 봐 인장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판이 있다면 이 판을 이렇게 양쪽에서 누르는 거 이게 바로 뭐야? 횡압력. 당기는 거 이게 뭐야? 인장력이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힘을 한번 보자. 여기 A 지점과 B 지점을 봤을 때 A 지점에서 작용하는 힘은 어떤 힘이야? 여기서 잡아당기니까 뭐야? 인장력이 작용하는 거고 B 지점에서는 횡압력이 작용하는 거야. 양쪽에서 미는 힘이 작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A점에서 한번 보자. A점에서 양쪽이 당기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붙어 있다가 당기게 되니까 이게 벌어지겠지. 벌어지면 땅 속에 있던 마그마가 어떻게 될까? 올라오겠지. 올라가. 이게 바로 뭐야? 화산이야. 그 다음에 뚜뚜뚜뚜뚜 하면서 움직이니까 뭐야? 지진도 발생하겠지. 그래서 이쪽에서는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이쪽에서는 지진도 벌어지고 화산도 터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횡압력 한번 보자. 횡압력. 양쪽에서 누르는 거야. 짜고요. 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양쪽에서 눌러. 펑 하고 솟아오르겠지. 그렇지? 뭐야 이거? 산맥이 돼요. 산맥. 커다란 산맥이 만들어져. 그래서 여기서는 지진도 터지고요. 그다음에 화산이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두 가지. 그다음에 이렇게 판의 경계를 우리 뒤에 말하는데 경계라 붙이게 되는데 이렇게 여기 인장력이 작용하는 경계를 뭐라 그러냐면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어요. 발산형 경계라고 그래요. 발산형 경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횡압력이 작용해서 짜부가 되는 거 있죠? 이거는 수렴형 경계라고 그래요. 수렴형 경계라고 그러는데 좀 어려워요. 조금. 이걸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수렴형 경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렴형 경계를 볼 텐데 수렴형 경계는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충돌형 경계하고 섭형 경계인데 우리는 충돌 경계 안 배우고 섭입형 경계, 섭입형 경계를 배워요. 섭입이 뭘까? 섭입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빨려 들어간 거야. 빨려 들어가는데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섭형 경계가 높은데 섭형 경계는 판 하나가 다른 판 쪽으로 빨려 들어간다. 근데 내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많은 것 중에 이거 하나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한번 보자. 여기에 대륙지각이 있어요. 여기에 대륙지각이 있습니다. 자, 대륙지각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대륙지각이야. 대륙지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양지각이 있죠. 요거는 해양지역입니다. 요건 해양지역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바다겠죠? 바다가 여기 있어요. 바다가 여기 바다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대륙지가 해양지역인데 대륙지가 해양지역이 어느 쪽 움직이냐면 얘는 수렴형 경계야. 이거야. 또 뭐야? 요 구간이야. 요 구간.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판이 어때? 같은 판이 움직이는 거야. 이쪽에 있는 대륙지각은 이쪽 움직이고요. 얘는 어느 쪽 움직여? 이쪽 움직이는 거야. 그럼 판과 판이 어떻게 될까? 만나게 된단 말이야. 그쵸? 대화만 맞지? 그래서 이제 맞아요. 예. 판과 판이 이렇게 서로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상상해봐. 이걸 보시고요.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있는데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중에서 어느 게 더 무거워? 해양지각이 더 무겁지. 해양지각이 얇지만 밀도가 매우 커요. 무겁단 말이야. 여기서 얘가 해양지각이고 얘가 대륙지각인데
해양 지각이 무거우니 어디니까 대륙 지각 밑으로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륙 지각이 있고요, 해양 지각이 있는데 이게 무거우니까 밑으로 빨려 들어가요. 두 개가 만나는 거야. 만나는데 이게 빨려 들어가는 거죠. 무거운 해양 지각. 두두둑 빨려 들어가. 그러면 여기서 이쪽 판과 이쪽 판에 마찰이 생기겠지.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진이 생겨. 두두둑하고 지진이 나요. 그리고 마찰 열에 의해서 마그마 생기겠지. 그렇죠? 마그마가 어떻게 될까? 마그마가 어떻게 될까? 펑 하고 터질 수 있겠죠. 화산이 터지겠죠. 그러면 지금 내가 요 화산하고 요 쓴 지역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머 지진이 막 터졌네. 어머 화산이 터지네. 난리가 나겠지. 이쪽 그렇죠? 이게 실제로 있어요. 이런 곳이 어딜까? 일본이 그래. 그러니까 이 일본의 지진과 화산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태평양판이라고 부르는데 해안판이 유라시아판, 그러니까 우리 그 아시아를 감싸는 전체 그 판을 밑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야. 빨려 들어가고 있고 빨려 들어가니까 여기서 마찰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하고요. 그다음 마찰에서 열이 발생하니까 여기서 화산이 터지는 거야. 여기가 어디야? 일본이야. 여기는 어디야? 여기 한국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판과 판이 맞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벌어진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이런 지진과 화산은 반드시 판의 경계에서 벌어져요. 그렇죠? 판의 경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는 곳을 지진대라 부르고 화산이 일어나는 곳을 화산대라 부르는데 지진대와 화산대는 어떻다? 거의 일치한다. 왜? 어차피 판의 경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케이? 책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별로 없네요. 뭐 그렇죠. 별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요즘에 계속 지진이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옛날 기록에 보면 우리 한국에도 지진이 크게 발생했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페이지 108페이지 보시고요. 180 보시고 두 번째 화산대와 지진대 한번 보자. 화산대, 지진대. 자, 화산대, 지진대. 화산 활동이나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은 전 세계 고도에 있지 않고 특정 지역에만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 특정 지역이 바로 어딜까? 판의 경계. 그렇죠. 판과 판이 만나는 판의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이 터지는 거야. 그러면 지진이 터진 곳을 지진대라 부르고 화산이 터진 곳을 화산대라 부르는데 지진대와 화산대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을까? 지진대가 많아. 지진대가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지진대가 훨씬 더 많아. 왜 화산대보다 지진대가 더 많을까? 네? 뭐라고요? 지진이 일어나요. 화산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설명했죠. 화산이 터지면 지진이 생겨요. 그렇지만 지진이 생긴다고 해서 화산이 꼭 터지면 알겠죠. 그러니까 화산보다는 지진이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렇지만 그 발생하는 지역은 거의 비슷해요. 우리 책에 그림 나와 있는데 여기 책 한번 봐봐요. 맨 밑에 108쪽 맨 밑에 봐봐요. 화산이 터지는 곳. 그 다음에 지진이 터지는 곳이 나와 있는데 이 화산대와 지진대는 거의 일치한다. 그래서 화산이나 지진이 터진 곳은 바로 뭐다? 판과 판의 경계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판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네요. 판. 지각과 멘틀 상부의 일부를 보통 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륙지각, 해양지각, 대륙판, 해양판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이건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두 번째 판의 운동과 판의 경계에서 똥글뱅이 두 번째 판의 경계 봐봐요. 지구 겉부분을 이루고 있는 판은 서로 이동하는 방향과 속력이 달라 판의 경계에서는 판끼리 서로 충돌하거나 멀어지거나 어긋난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벌어진다? 지각 변동이 벌어진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맨 밑에 109페이지에 그림 봐봐요. 그림 보면 일본 뒤에 봐봐요. 일본 동쪽 봐봐요. 일본 동쪽에 보면 화살표 두 개가 서로 만난 것이 보이죠? 네. 만난 것이 보이게 되는데 유라시아판과 그 다음에 태평양판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설명대로 한다면 요거 해양판은 무슨 판이야? 태평양판. 얘는 무슨 판이야? 유라시아판. 이 두 개 어때요? 빵하고 충돌하는 그 경계에 누가 있어? 일본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일본은 지진과 화산이 많이 터지고 있고 여러분 일본 가봤죠? 많이? 네. 일본 많이 가면 거기 뭐 온천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다음에 그 일본 후지산 가면은 하나 먹으면 수명이 3년 늘어난다는 달걀도 팔고요. 그렇죠? 그거 불안. 네, 불안 맞습니다. 예.
그 100개 먹으면 300년 살아? 그건 아니죠. 이쪽으로 안 되나요? 그러니까 못 먹혀서 진짜. 자,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있을게요. 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봅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별로 없습니다. 뭐 화산과 지진 터지면 어떻게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이거요. 나와 있는데 개념 빌드업이 있습니다. 개념 빌드업 지금 빈칸 채워주시고요. 네. 오, 대단합니다. 암종을 붙이셨어요.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에는 좀 쉽게 좀 줄겠네요. 그쵸? 미리 해놔서. 자, 개념 빌드업 여쭤보겠습니다. 1번은 경계, 2번은 화산대, 지진대, 3번은 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선생님, 근데 지진은 지진대 말고는 안 일어나요? 아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발생하는 곳은 근데요. 그 반드시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죠. 지진이 발생하죠. 근데 그걸 이제 인공지진이라고 부르겠죠. 근데 그건 지진 피해보다 쉽고. 자,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자, 111페이지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탐구 확인 문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지금 풀어봅니다. 일본은 왜 지진이야? 탐구 확인 문제 지금 풀어봅니다. 예, 예지는 다 미리 풀어왔고요. 지진은 예측할 수 없지만 문제는 예측하고 미리 다 풀어올 수 있네요. 예진이가. 대충 동그라미 동그라미. 배우 날리지 마시고요. 훔쳐가 있어요. 난 하밖에 없는데 노는 게 많아. 짱구도 있고. 친구가 쓰고 이런 거 누가 자, 다 하셨나요? 둘다 찍었어요. 과연 몇 개나 맞을 것이야? 이 불의 고리가 뭐예요? 불의 불이 불의 불이 설명할게요. 지금 엑소 뭐야? 저거. 네? 자, 불의 고리가 뭔가 한번 찾아보자. 자, 불의 고리가 어떤 거냐면 여기 위에 그림 봐봐요. 자, 그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부르는데 환이 뭔지죠? 환. 고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고리 모양으로 그쪽에서 화산과 그다음에 지진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그 환태평양 조산대를 다른 말로 불의 고리라고 불러요. 거기서 화산이 많이 터지게 되니까. 자, 그럼 탐구하기 문제 1번 답 체크하겠습니다. 5. 훌륭해요. 다들 이게 왜 떨어졌지? 아니야, 발찬가. 이거 저절로 떨어지겠죠. 자, 1번에 55xxx 1번과 2번이 오고 나머지 x입니다. 세 개나 맞았다. 뭡니까 또? 아니요. 5번 5입니다. 맞았다. 자, 다음 잘못 그러면. 이거 누구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112페이지가. 자, 112페이지 맨 밑에 봐요. 맨 밑에. 발산형 경계, 보존 경계, 수렴형 경계가 있는데, 자, 발산 경계가 어떤 거냐면 이거야, 이거. 요쪽. 요게 바로 발산형 경계야. 봐봐. 얘가 판과 판이 벌어지게 되면 네. 여기서 마감하고 되는 거야. 올라가요. 그렇죠. 화산 터져. 그다음 그 식으면 어떻게 될까? 판이 된단 말이야. 판맥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바로 발산형 경계라고 해요. 판이 만들어지니까. 그다음에 보존 경계는 몰라도 좋고요. 오른쪽에 있는 수렴형 경계 봐봐요. 충돌형 경계가 있고 서극형 경계가 있어. 충돌형 경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거의 밀도가 비슷한 판끼리, 그러니까 대륙판과 대륙판 또는 해안판과 해안판 비슷한 것들이 만난 거야. 만나. 우리 지금 만나, 펑. 이게 바로 뭐야? 충돌형 경계야.
이렇게 생긴 것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히말라야 산맥, 삼각판이 만났어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서평 경계는 밑으로. 밀도가 서로 달라서 하나가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지금 맨 오른쪽에 그린 수렴의 경계, 서평 경계가 내가 그린 요 그림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일본 바로 동쪽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진 다 설명했고요. 자, 페이지를 넘으셔서 쭉 넘으셔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빛이랑도 한번 봅시다. 네? 빛 한번 보세요. 네. 네, 편집하겠습니다. 예. 제가 빛 하니까 하는데 뭔 빛이요? 선생님 숙제가 여기예요? 예, 새우 나대지 마시고요. 그건 다음 주 숙제죠. 그러니까 그 다음 주까지 해와야 될. 그렇죠. 114에서 99요? 지금 우리가 진도 나가면 돼. 선생님 최생이 건 안 해도 돼요? 예. 수련까지만 하면 되고. 예. 일단 숙제는 다시 한번 이따 하고요. 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 자, 빛이라고 하는 거죠. 빛. 빛 한번 보자. 이 요즘에는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빛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 빛은 더 어려워졌어요. 아니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건 나대지 마시고요. 빛이라고 하는 성질이 점점 어려워졌는데, 저기 좀 어려워졌는데 옛날에는 이 빛의 본질을 몰랐는데 요즘에 보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성질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고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파동이겠구나, 파장이겠구나, 파동이겠구나, 진동이겠구나 생각했는데 요즘은 아니야.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입자의 성질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어요. 이 빛이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과학을 뭐라고 그러지? 자유과학. 양자의 과학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전자의 세계에서는 이중성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입자이면서 파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 원자보다 아주 작은 입자가 있다 치자. 얘가 입자라면 얘가 순간 이동이 불가능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파동이라면 팍 꺼지고 여기가 파동이 생기면 순간 이동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아주 작은 전자나 원자의 세계에서는 순간 이동이 가능해요. 이게 입자가 파동으로 받게 되면 이론적으로 순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좀 더 큰 단위가 가서 사람의 이게 몸집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게 잘 안 나타납니다. 근데 아주 작은 곳에서는 아주 작은 입자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아직 우리가 다 풀지 못했어요. 그건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밝히셔야 되고요. 이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데 나는 입자는 일단 논의로 치고요. 파동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입니다. 파동. 물결치입니다. 물결치로 이렇게 물결치는데 요쪽 가장 높은 곳에서 높은 곳까지의 거리. 이거를 바로 파장이라고 해요. 파장이 뭘까? 파의 길이가 되는 거야. 파장이야. 근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파장이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파장이 길면 얘를 뭐라 부르냐면 장파장이라고 해요. 장파장이라고 부르고 네, 좋아요. 그럼 단파장으로 쓰겠습니다. 단파장이라고 부르고요. 파장이 중간 정도 되면 뭐라고 부를까? 중파장이라고 해요. 파장이 길다면 뭐라고 해요? 장파장이라고 해요. 장파장이라고 부르는데 요 파장이 짧아지냐 길어지냐에 따라서 우리 눈에는 색깔의 차이를 느껴져요. 그래서 파장이 짧지. 그럼 우리 눈에 뭘로 보이냐면 청색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청남색으로 보여요. 청남색이고 이 청남색을 한 글자 표현하면 자색이 되는 거예요. 자색이 되고요. 그러면 중간 정도 파장이 되죠. 그럼 색깔이 노란 색깔이나 초록색깔이 돼요. 녹색이 돼요. 그 다음에 파장이 길어지죠. 무슨 색깔입니까? 적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 색깔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그렇죠. 이게 바로 보라 색깔이에요. 보라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 보남파초 노주빨. 그렇죠. 이게 바로 무식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장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 눈에는 색깔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 청량색, 보라색, 자색보다 파장이 더 짧으면 우리 눈에 안 보여. 네. 그 뭐라 불러? 자외. 자외선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UV라 불러. UV가 뭐냐면 울트라 바이올렛. 그러니까 보라색 바깥쪽에 있다는 얘기야. 울트라 바이올렛, UV 자외선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색감보다 더 파장이 역시 길면 우리 눈에 안 보여. 얘를 뭐라고 부를까? 적외선이라고. 적외선이라고 부르고 영어로 인프라레드라고.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파장부터 여기까지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할까? 가시 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점점 어두워지나 밝아지죠. 빛을 섞으면 섞을수록 빛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밝아지고 이거를 다 합하면 뭐가 되는 거야? 흰색이 됩니다. 다 합하게 되면 흰색이 됩니다. 오. 그래서 우리 이걸 다 합친 빛을 우리 백색광이라고. 백색광. 물론 백색광, 완벽한 백색광은 백열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태양광은 사실 백색광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백색광이라고 그냥 간주합시다. 자, 여기에 태양이 있다 치자. 자,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태양에서 오는 광선은 빨주노초 파남보, 오남파초 노주빨 모든 파장이 다 섞여 있어요. 모든 파장이 다 섞여 있습니다. 모든 파장이. 그러면 태양에서 빠져나오는 이 빛은 모든 빛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 백색이겠죠. 그래서 얘는 백색광이 됩니다. 백색광이 되는데 여기에 나뭇잎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을 또 맞나? 망고다. 아닌 망고. 오늘 다르다. 나뭇잎이 있고요. 나뭇잎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뭇잎이 있는데 우리 눈에는 나뭇잎이 무슨 색깔로 보이지? 초록색. 초록색깔로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보남파초 노주빨 모든 빛이 다 섞여 있는데 나뭇잎에 딱 부딪힌 다음에 우리 눈에는 초록색 빛만 반사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 나머지 초록색을 제외한 나머지 빛은 어떻게 돼요? 흡수되는 거예요. 나머지 흡수되고 초록색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식물체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초록색을 싫어한다, 초록색을 싫어한다. 아니죠. 초록색을 좋아한다, 초록색을 싫어한다. 초록색을 싫어한다. 초록색을 싫어해서 초록색은 반사시켜버리고 초록색을 제외한 나머지 단파장과 장파장을 이용해서 얘는 광합성을 하는 거죠. 얘는 흡수하게 되고 그 흡수한 것은 단파장과 장파장을 주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외선과 적외선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치? 안 보이는데 여기도 태양이 있다 진짜. 거기 뭔 소리야? 아, 선거운동 하는 건가요? 막 선거운동 하는데 어떤 친구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은 무슨 당 응원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한테 알려줬습니다. 풍부이당. 아니요. 포도당을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오, 좋았는데. 자, 태양이 있습니다. 자, 여기 태양이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한다면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복사 에너지가 오게 됩니다. 그렇죠? 복사가 뭐야? 복사가 직접 전달. 어떤 열 에너지가 매질 없이 비에너지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바로 뭐라 불러? 복사라 불러. 그래서 여기 태양부터 지구까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오게 되는데, 자,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빛의 형태로 이동한다. 그렇죠? 빛의 형태로. 근데 이때는 무슨 빛으로 나올까요? 이때는 이게
3번 이렇게 나온 거죠. 다 섞여 있으니까 100대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지구가 그 에너지를 받아서 지구가 또 받은 것만큼 밖으로 내뿜게 되겠지. 그럼 우리 뭐라고 그러? 지구 복사요. 그렇죠. 지구 복사에너지죠. 그냥 다 지워져. 지구 복사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이 지구 복사의 에너지도 역시 복사에너지가 뭐야? 빛의 형태로 밖으로 방출하는 거야. 빛의 형태로. 이때는 무슨 빛으로 방출돼? 정답 자외선. 그럼 다 죽죠 우리가. 적외선. 아, 이때는 적외선 형태로 방출. 적외선 형태로 방출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지구가 빛나지 않아요. 왜?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적외선의 영향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도 똑같이 가시광선의 영역으로 방출한다면 땅이 어떻게 될까? 환하겠죠. 밤에. 그렇죠? 가시광선으로 방출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가시광선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형태로 방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깜깜한 밤 중에 땅이 빛나지 않아요. 얘는 가시광선. 얘는 뭐야? 적외선 형태로 방출. 자, 그 다음에 많이 피곤하시죠? 힘내시고요. 창을 열고. 아 영화 저 창문 열고 그거 조용히 좀 하세요. 너나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자. 여기 단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파장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단팥다. 이렇게 오는 거고, 장파장은 파장이 이렇게 오는 거겠지. 그렇죠? 맞죠? 그러면 단파장과 장파장을 봤을 때 진동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 진동수.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것이 몇 번 반복됐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진동수라고 해요. 그럼 이 단파장과 장파장 봤을 때 진동수 누가 더 클까? 단팥. 이게 진동수가 커요. 얘는 진동수가 좀 작습니다. 그러면 단파장과 장파장을 봤을 때 진동 에너지는 어디 있을 것 같아? 장발장. 장파장이 클까? 단파장이 클까? 단팥빵. 단팥빵이 누가 지금 자 한번 보자. 내가 누구를 골라야 되나? 그래. 사이버에 존재하는 사람. 예. 딴지니. 자, 전설수로. 자 보자. 이게 보드마카 있는데 내가 이 보드마카로 성들이 머리를 찍어내겠어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할 겁니다. 야, 자, 보자. 자, 땅땅. 요거 보자. 요거 어떻게 하나 봐봐. 요거는 따따따따따따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탁탁탁 친 거야. 어떤 게 더 충격이 클까? 장파장. 이게 충격이 클까? 이게 충격이 클까? 장파장. 장파장 충격이 커, 단파장 충격이 장파장. 이게 충격이 커. 장파장이 왜 높아요? 아니 이게 여기서 그냥 이거 망치 큰 얘는 망치로 한번 때렸어요. 똑같은 시간 동안에 하나, 둘, 세 대 때릴 동안에 얘는 뭐야? 10대 때린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쪽 장파장에 비해서 단파장은 진동사 크고 진동사 큰 것만큼 에너지는 이쪽이 더 커지는 거죠. 계속해서 때리면 감각이 없어져서 안 아프지 않을 거예요. 아닌가? 아니, 다른 데를 한번 때리고 물 한번 샤워시키고. 아, 조용하시고요. 이쪽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된다. 그러면 이쪽 우리가 볼 수 있는 단파장의 보라색 계열보다 자외선은 무엇이 더 크다? 에너지가 더 크다. 에너지가 큰 것만큼 추가적이 어떻다? 더 좋다. 잘 뚫는다. 그래서 가시광선은 우리 피부를 뚫을 수 없어요. 근데 여기는 자외선은 에너지가 크니까 어떻게 우리 피부를 뚫을 수 있다. 피부를 뚫어서 우리 몸속에 있던 DNA를 파괴시켜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겠죠. 피부 노화라든가 이걸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우리 몸에 해롭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가시광선은 추가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레진 같은 거 붙일 때 유리도 없지 않아요? 나대지 마시고요. 예. 자, 요거 우리 빛에 대한 성격을 봤고요. 우리 책 한번 제가 봅시다. 자, 책 한번 제가 보면 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기억 못하면 정의의 문 용서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그랬어요? 아무도 안 그랬는데. 정의가 그랬나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내가 했어요. 세월 나대지 마시고요.
서로 나대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빛에 대해서 이제 보자.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빛의 파장이라든가 진동수, 그 다음에 가시광선, 적외선, 야외선 이거는 상식이니까 좀 기억하시고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파장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빛은 직진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게 빛이 휘어가지 않습니다. 직진하는 성질 때문에 얘가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는 굴절이고요. 굴절이 뭐야? 꺾이는 꺾이는 거, 휘어져 가니까 꺾이는 거. 그 다음에 반사는 입술 꺾고 간지가 튕겨져 나가는 거. 그렇죠? 이걸 반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굴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굴절된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와든지 렌즈, 안경 렌즈, 그렇죠? 렌즈에서. 그 다음에 반사는 거울 거울에서 우리가 반사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굴절은 왜 생기는 건데요? 뒤에 설명했습니다만 굴절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빛의 속도가 바뀌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바뀌면서 굴절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 배우겠습니다만 굴절의 현상은 렌즈, 안경 렌즈, 그다음에 반사는 거울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굴절과 반사 한번 보자. 굴절과 반사. 이거 쉬는 시간이 몇 분의 쉬는 시간이죠? 30분이요. 너 저쪽 건물에서 태호 만나면 정의 이름 용도 잡고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네. 나대는 건 본인 인사 다 네, 태호가 미쳤습니다. 자유로운 태호가 미쳤고요. 알겠습니다. 자, 요 굴절까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굴절까지. 자, 여기 이쪽과 이쪽이 있는데 여기 매질의 종류가 바뀌는 거야. 매질이 뭐야? 빛이 나가는 그 물질을 바로 매질이라고 불러요. 뭐 공기, 물 이렇게 치자. 그 다음에 여기 수직으로 선을 하나 긋니다. 이 수직을 그는 선을 우리 뭐라 부르냐면 법선이라고 불러요. 법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빛이 들어올 거야. 빛이 들어오게 되면 빛이 입사합니다. 빛이 입사하고요. 입사할 때 요 수직으로 그린 요 법선과 이런 요 각도를 뭐라 부를까? 입사되는 각이니까 그걸 입사각이라고 불러요. 입사각이라고 부르고요. 얘가 정상적으로 오게 되면 빛이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옷이 여기서 꺾였어. 이게 이제 굴절된 거죠. 굴절됐으면 여기서 법선과 요 굴절된 요 각도를 뭐라 불러? 퇴사가? 굴절각이에요. 굴절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입사각과 굴절각은 같지 않다? 같지 않다. 굴절될 때는. 그렇죠? 굴절되지 않으면 똑같은데 이 입사각과 굴절각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거야.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어떻게 될까요? 커지게 돼요. 이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얘도 이렇게 벌어집니다. 얘가 좁아지면 얘도 좁아지는 거고요. 그렇죠? 자, 우리도 10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